안녕하세요. 2024 수시 대학별 지원 전략 동덕여자대학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라인에 있는 덕성여대, 서울여대에 비해서 큰 변화가 많은 대학인데요. 동덕여대도 드디어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더 좋은 방향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소서는 전면 폐지가 됐고요. 동덕여대의 종합전형이라고 불리는 동덕창의 리더 전형에서는 모집 단위가 늘었습니다. 과학, 자연 계열에 해당되는 화장품학 전공이 이번에 신규로 모집을 하고요. 문화지식 융합대학에 안에 있는 HCI 사이언스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 문화예술 경영 전공, 글로벌 마이스 전공까지 이번에 새로 신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은 모집단인데요. 약학과도 이번에 동덕 창의 리더 전형으로 모집을 하니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덕여대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모집 단위는 국, 영, 수, 탐, 탐구를 2과목 평균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췄어야 하는데요. 올해는 국, 영, 수, 탐구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탐구 2과목을 모두 다 가져가기가 힘든 친구들은 동덕여대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합 7 기준은 똑같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만약에 그 2합 중에 영어가 포함이 되면 2합 6이었었는데 그 조건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두 영역을 맞추시면 2합 7 맞추시면 됩니다. 약학과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국수탐 2과목 평균이었던 게 상위 한 과목으로 바뀌는 건 똑같으나 2합 4가 아니라 국수탐 모두 3영역 6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은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탐구는 당연히 과학탐구 2과목 응시입니다. 조금 이거는 큰 변화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덕여대를 넣으려고 하는데 제약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도 잘 상의하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모집 단위, 그리고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전년도와 동일해서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예술대학에서 큐레이터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식융합대학에서 글로벌 마이스 전공은 일괄 합산 100%고요. 동덕여대는 전 모집 단위가 석차 등급이 반영되고 부여되는 과목에 한해서만 반영이 되니까 이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언급한 대학 모집 단위는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자연정보과학대학, 약학대학, 문화지식융합대학, 그 다음에 거기서 HCI 사이언스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아무래도 계열 특성상 사회 과목 대신에 과학 과목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예체능 친구들은 이미 조금 익숙한 반영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반영 방법입니다. 문화지식융합대학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는 교과 전 과목이 반영되지만 수학, 사회, 과학 교과는 그 중에서 한 개 과목만 전 과목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수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 동덕여대는 3학년 2학기까지가 반영이 됩니다. 대학교마다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까지 지원이 되는, 반영이 되는 학교가 있고 3학년 2학기까지 다 반영이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석차 등급이 부여되는 전 교과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3학년 2학기는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A, B, C로 표기되는 과목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거의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된다고 해도 되겠지만 3학년 2학기까지 전 영역이 반영된다는 거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 모든 대학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작년도 결과를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동덕여대 좀 말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건데, 논술 전형이 신설된 만큼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줄어서 저는 이제 입결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작년도 입결이 이러했다, 경쟁률이 이렇고 그 다음에 충원 합격 순위가 이러했다는 거는 한번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연계열 쪽이고요.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덕 창의 리더 전형에서 모집 단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학대학도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하고요. 문화지식융합대학도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정보과학대학에서는 화장품학 전공을 모집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에 크나큰 변화가 있는데요. 동덕여대는 면접 비중을 매우 높였습니다.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 50%를 채 넘지 않는 비중을 갖고 있는데 동덕여대는 면접이 60%라는 거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서류 100% 5배수 안에 들면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면접일도 수능 전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다면 수능 전에 준비를 해서 납치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라는 것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정시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면 수능 전 면접이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는 학교가 훨씬 더 많은데 동덕여대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만 약학과는 있습니다. 교과전형과 똑같이 국수탐,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고요. 3합 6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를 맞춰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대학교에서도 특별히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불렸던 모든 그 전형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덕여대도 그걸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라고 명칭이 변경됐으니까 혹시 찾아보실 때 이 명칭으로 찾아보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논술 전형 가장 중요하죠. 동덕여대에서 요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됐는데 약학과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혹시 논술로 약학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논술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비슷한 라인의 덕성여대랑 논술고사가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모의 논술고사가 끝났습니다. 점수 발표가 7월 28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 이후로 논술고사도 업로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모의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면 준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모집 요각에 고지된 바로는요. 인문사회, 즉 인문대학부터 시작해서 인문계열이라고 불리는 모집 단위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출제된다고 되어 있고요. 총 2문항인데 그 대문항당 소문항이 최대 3문항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로 서술하셔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로 고사가 실시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제가 기하 제외라고 적긴 했는데 모집 요각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학,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즉 기하만 빼고 전 영역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교 과정이 모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보다 한 문항이 더 많은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문항당 또 소문항도 최대 3문항이어서 수리 논술에 조금 더 자신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술만 잘 봤다고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반영은 없는 논술 100%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네, 국영, 수탐, 탐구는 똑같이 상위 한 과목이고요. 2합 7을 맞춰야 합격되니까 이것도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고사는 수능 후에 응시가 돼서요. 납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라인에 있는 덕성여대랑 같은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비껴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고사 시간은 90분입니다. 아무래도 동덕여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여학생이겠죠? 당연히. 네, 여대니까. 그 여대에서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를 같이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 전형이 처음 생긴 것만큼 서울여대랑 동덕여대랑 덕성여대랑 비교하는 자료를 하나 실었는데요. 서울여대가 유일하게 교과가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네, 20% 반영이 돼서 논술로만 승부하기에 조금 껄끄럽다 하는 친구들은 네, 교과가 반영되는 서울여대에 지원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 자체가 서울여대는 수능이 치러진 그 주 주말에 네, 치러집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학교들이 논술을 치르는 날이어서 아마 잘 네, 일정을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서울여대만 조금 다른데요. 네, 동덕여대랑 덕성여대는 2합 7이고요. 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서울여대는 국수 영중에 네, 탐구는 없어요. 한 개 영역이 3등급이면 지원할 수 있어서 사실 최저 학력 기준은 제일 완화가 된 학교라고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덕여대만에 꼭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정원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같은 정원 내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무언가 신설이 됐다면 어느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 새로 신설된 만큼 교과 전형의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덕여대가 네, 발표한 자료에 네, 이렇게 2023학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한 초반 정도 지금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 그 합격자 평균 등급만 보고선 네,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모집 인원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은 상태여서 네, 입결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네, 학교 선생님들과 또 혹은 네, 학원 선생님들과 좀 상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도 작년에 제일 높았다고 올해 무조건 높거나 제일 낮았다고 무조건 낮은 건 아니어서 네, 3년치, 4년치 경쟁률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은데요. 그 모든 자료는 대학 어디가에 공지되어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동덕여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